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선생님은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즐거운 수학 시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 3단원인 수열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열에는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등차 수열과 또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는 특별한 수열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우린 아직 등차, 등비, 수열 전에 수열이라는 자체의 의미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수의 나열 중에서 특별하게 규칙성을 갖고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고요. 등비 수열은 방승현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배우게 되면 우리는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용어를 배우게 될 건데요. 이제 이 시그마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수열들을 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나타내보고 그거의 결과를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n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명제가 참이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나타내는 증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까지 하면 우리 이제 이 3단원인 수열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등차 수열을 하기 전에 이제 수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수열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121쪽을 펴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열은 수의 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봤을 때 이 생각열기를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파악해 볼게요. 자, 생각열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천문학자 엘리가 있대요. 엘리가 이제 우주로부터 오는 이런 신호가 있나 봐요. 우주로부터 오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수신하던 중에 우리 견우와 직녀 들어봤었죠? 자, 직녀성으로부터 온 신호가 소수로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수라고 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위에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갖는 수를 소수라고도 하고요. 예를 들어 2, 3, 5, 7 뭐 이런 애들은 1 위에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죠. 또 다른 말로는 0.3 뭐 이런 0.7 이런 애들을 소수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소수는 첫 번째 소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생각열기에서 뭐라고 물어보았냐라고 했을 때 20 이하의 소수를 작은 것부터 이런 규칙성으로부터 작은 거로부터 차례대로 나열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20 이하의 소수라는 거는 우리 2부터 있죠? 2.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3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4 돼요? 안 되죠. 4는 1, 2, 4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안 되고 7 돼요? 되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8 안 돼요. 9 안 돼요. 10 안 되네요. 11. 그 다음에 12 안 돼요. 13 돼요. 14 안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20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타내 보면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를 적은 건데 이거를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0 이하의 소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의 나열인데 그것이 어떠한 특징이다? 20 이하, 20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나타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앞으로 수열이다 라고 불러줄 겁니다. 수열. 괜찮나요?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1, 2, 1, 2,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1, 2, 3, 1, 2, 3, 4,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건 수열 아닌가요? 수열 맞아요. 나타내서,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런 나열된 수를 우리가 수의, 나열, 즉 수열이라고 불러줄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특징이 있는 수열을 다룰 거예요. 특징이 있는 수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이라든지 등비 수열이라든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수열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뭐라고 부른다? 수열이라고 부른다라고 할 거고요. 그 중에 이렇게 각각의 나열된 수를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요. 항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항. 다시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뭐라고 부른다? 수열. 근데 그 나열된 각각의 수를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불러줄 거다. 항. 그쵸? 2도 항이고 3도 항이고 5도 항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왔다, 첫 번째 온 항이다 라고 해서 얘를 첫째 항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첫째 항. 그럼 얘는 두 번째 온 항이에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좋습니다. 둘째 항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쵸? 다섯째 항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런 번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 한 개 더 얘기해보면 첫째 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제1항이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제1항. 또 둘째 항을 뭐라고 한다? 제2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섯 번째니까 얘는 제5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는 생각 열기를 통해서 2, 3, 5, 7, 11, 13, 17, 19 이런 수의 나열을 나타내는데요. 이 수의 나열은 20 이하의 소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얘는 항인데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인데 얘는 첫 번째 왔다. 그래서 첫째 항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1항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얘를 우리는 어떻게 또 나타낼 수가 있냐면요. 이런 거를 우리가 A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왔다. 얘는 둘째 항이죠. 그러면 제2항이죠. 그래서 얘는 A2 두 번째 왔으니까. 얘는 셋째 항이죠. 제3항이죠. A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의 나열을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중괄호를 쓸 거예요. 중괄호. 그래서 얘는 AN. 선생님 왜 얘는 여기서 1이랑 2랑 3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N을 쓰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이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자, 얘는 아까 1일 땐 제1항이었죠. 2일 때는 제2항이었어요. 3일 때는 뭐였어요? 제3항이었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제-n항을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특정한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항이다. 그리고 수열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일반항을 이렇게 쓴 다음에 중괄호로 묶어준다. 라고 표현을 약속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0 이하의 소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왔어. 얘 두 번째 왔어. 세 번째 왔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할 거고요. A1, A2 이렇게 밑에 첨자로 나타내주는 거고요. 수열이라는 거는 중괄호로 쓰는데 여기서 A1이 오는 게 아니라 AN, 즉 얘 제-n항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수열. 자, 교과서 페이지 121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 수열 2n 더하기 3이라고 나타냈을 때 우리는 캐치하면 됩니다. 자, 얘가 뭐다? an이 2n 더하기 3이다. 즉, 제 n항이 2n 더하기 3 이거 자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를 수열로 나타냈을 때 A1은 뭡니까? 여기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죠.
2 곱하기 1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A2는요. 여기서 2 곱하기 2죠. 2 곱하기 2 더하기 3이죠. A3는요. 2 곱하기 3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A4는요. 2 곱하기 4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5고 4 더하기 3은 7이고 얘는 2 곱하기 6에다가 3을 더하니까 9가 되고 얘는 2 곱하기 8에다가 3을 더하니까 1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즉, 요 수열은 어떻게 된다? 5, 7, 9, 11, 14, 15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수열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열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페이지 122쪽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22쪽을 보면 자, 문제 1번입니다. 1번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제 4항까지 구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3n 빼기 2라는 수열의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 한번 나타내 본다면 자, AN이라는 녀석이 지금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요 통째로의 3n 빼기 2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1은 3 곱하기 1 빼기 2니까 얘는 1이 되고요. A2는요. 3 곱하기 2 빼기 2니까 6 빼기 2여서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4가 되겠죠. A3 3 곱하기 3. 그쵸? 요 자리에 여기서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 빼기 2는 7. A4는 얘는 3, 4, 2. 12 빼기 2는 얼마다? 10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3n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러면 AN이라는 녀석은 요 녀석 중괄호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A1은 3 빼기 1이죠. 2. A2는 3의 제곱 빼기 1이니까 8이 되고 A3는 3의 세제곱 빼기 1이에요. 27 빼기 1이니까 26. A4는 3의 4제곱 빼기 1이니까 81 빼기 1이어서 80이 된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도 한번 또 해봅시다. n 더하기 1, n 더하기 4. 여러분들 어때요? 수열할 만하죠? 그렇죠. 요 녀석이 일반항이 된다. 재항이 된다. 그럼 A1은 여기 자리에 1을 넣는 거죠. 1 더하기 1,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4여서 2가 되고요. A2는 그렇지. 2 더하기 1, 2 더하기 3. 똑같은 n 자리에 2를 넣는 거죠. 3분의 5. A3는 얼마가 됩니까? 3 더하기 1, 3 더하기 3. 그래서 4분의 6. 근데 약분까지 깔끔하게 한번 해보면 2분의 3이 되겠죠? 자, 마지막 A4 4 더하기 1, 4 더하기 3. 얘는 5분의 7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이 제 n항, 일반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AN으로 나타내서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구했다면 이제는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냐? 거꾸로 어떻게 나열이 됐는데 그의 일반항을 추측해보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열의 일반항 AN을 추측해보자. 추측해봅시다. 자, 1번 1, 4, 9, 16, 2번 9, 99, 599, 199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1은 1이에요. A2는 4인 거죠. A3는 9죠. A4는 16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 자, 1이라는 녀석은 1 곱하기 1이 돼요. 그쵸? 4는요? 2 곱하기 2예요. 그쵸? 9는요? 3 곱하기 3이에요. 한번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다음은 4 곱하기 4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4의 제곱이 16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이 되는데 이 1과 1이 어때요? 같죠? 이 2와 2가 같죠? 3과 3이 같아요. 4랑 4가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항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도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겠구만. 그래서 n제곱이 되겠구만.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갈게요. 얘가 첫째 항, 제2항, 제4항, 제4항이 되겠죠. A1이 9예요. A2가 99예요. A3가 999예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얘가 99999가 총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3개가 있네요. 얘도 2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n개라고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아쉽죠. 조금 아쉽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사실 요 녀석은 10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99는요, 100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999는요, 1000 빼기 1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100이라는 녀석은 10의 제곱 빼기 1이죠. 자, 1000이라는 거는 10의 세제곱 빼기 1이죠. 얘는 1인데? 그럼 뭐지? 여기서 1, 1, 2, 2, 3, 3,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될까요? 10의 n제곱 빼기 1이 된다. 이런 똑같은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의 나열들을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반항은 10의 n제곱 빼기 1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시 해결해 볼게요. 자, AN의 일반항을 추측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추측해 봅시다. 자, 1번 볼게요. 1, 8분의 1, 27분의 1, 64분의 1이 되고요. 2번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땡땡땡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1은 1이고요. A2는 8분의 1이에요. A3는 27분의 1이죠. A4는 64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보세요. 8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분의 1이죠. 27은요. 3의 세제곱분의 1이죠. 64는요? 4의 세제곱분의 1. 안 되면 또 다르게 푸는 거죠. 근데 느낌적으로 8은 2를 3번 곱한 거 우리 알죠? 27은 3을 3번 곱한 거 우리 많이 했어요. 지수법칙 할 때. 그런 다음에 얘도 그런 규칙이 아닐까 생각해봤는데 돼요. 4, 4, 16에 4 곱하면 64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 와죠? 여기서 이렇게 어때요? 같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 AN은 n 세제곱분의 1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가 A1이에요. 얘가 A2예요. A3예요. A4예요. 그러면 찹찹찹.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얘가 1일 때 1이고 거기다가 1을 더한 거죠. 여기가 2일 때 2고 거기다 1을 더한 거죠. 여기다 3일 때 3이네요. 더하기 1한 거죠. 4일 때 어때요? 4죠. 하나 더했죠. 그러면 우리 AN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도 그대로 5대 거기서 뭐 한다? 하나를 더한 수가 되겠다. 근데 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n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은 n 제곱 더하기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면 n이 돼요. 그거랑 얘는 n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그쵸? n제곱에다가 연결거리가 이건데 다른 거죠. 왜? n이랑 1은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이 2개 이상이면은 곱할 때 이렇게 가로를 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옳지 않은 표현이다. 그래서 n 더하기 1이 바로 일반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 밑에 부분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생각 넓히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수열이랑 함수랑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함수는 우리가 어떠한 뜻으로 배웠냐면요. fx에서 y로 갔을 때 여기서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단 하나의 y, 즉 공역에 있는 원소와 대응이 되게 하는 함수, 이런 대응되게 하는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자, 우리가 함수라는 펑션, 기능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게 있을 때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단 하나의 y가 존재해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녀석을 우리는 함수다라고 배웠었습니다. 함수. 그래서 여기서 x1, x2 이런 게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되고요. 다 꽉 채워서 보내야 되고 얘가 2개를 선택하면 안 됐었죠.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1, 2, 3, 4인데
이렇게 해서 나는 포기했어. 얘네들 안 선택해 하면은 이건 함수가 아니고요. 또 1, 2, 3, 1, 2, 3, 4 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얘네 둘이 마음에 들어. 이것도 안 돼요. 그쵸? 다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 여기에서 대응되는 하나의 y가 있는데 하나의 y가 있을 때 y는 fx가 돼요. 선생님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상수함수는 다 선택되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그 짝이 y로 있는데 얘 선택받는 애들은 중복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2개 이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저 함수에 알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함수랑 수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함수의 부분적인 것이 수열이 돼요. 선생님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할 텐데 결론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냐면은요. 선생님은 이렇게 본다면 얘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요런 녀석이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가 A1이라고 아래 첨자로 붙이죠. 얘가 A2, 그 다음에 얘는 A3, 얘는 A4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들? 얘가 첫째 항, 제1항이었죠. 얘가 뭐예요? 둘째 항이죠. 제2항이었죠. 얘가 셋째 항이죠. 제3항이죠. 이게 뭐예요? 자연수를 정의역이라고 뒀을 때 결론적으로 이 실수항들을 볼 건데 여기서 이런 함수의 대응이 어때요? 자연스럽죠? 하나당 하나로 가게끔 이렇게 짝이 정확하게 지어져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수열이라는 녀석은 함수다. 이런 대응 관계를 만족한다. 모든 x에 대하여 단 하나의 y는 fx로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fn이 즉 여기서 n이 뭐예요? 이 정의역인 자연수 내추럴 넘버죠. 그래서 n이라고 했을 때 an 이렇게 첨자로 가는 거죠. 1일 때 a1인지 2일 때 a2 3일 때 3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fn이 an이다 라고 지금 생각 넓히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n, r, f 1, 2, 3, 땡땡땡땡, n, 땡땡땡땡, a1, a2, a3, 땡땡땡땡, an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fn이 지금 an이라는 수열은 즉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다라는 거죠. 함수의 관계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그림 여기 하단 부분 같이 보세요. 얘는 1, 2, 3, 4 땡땡땡땡 4 지금 9 얘는 네모 25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4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25는 5의 제곱이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1을 넣었을 때, 즉 F1을 넣었을 때가 2의 제곱이었고 F2를 넣었을 때 3의 제곱인 거죠. 이런 대응 관계가 함수라고 했는데 F3은 뭐예요? 네모죠? F4는 근데 뭐야? 얘가 5의 제곱이죠. 그럼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했을 때 1에다가 1을 더하면 2 나오죠? 2에다가 1을 더하면 3 나와요. 4에다가 1을 더하면 얼마가 나요? 5에 5가 나오죠. 얘는 3에다가 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4죠. 4를 뭐 한 거? 제곱한 거. 즉, F3이 뭐다? 여기서 얘는 16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채우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FN이라고 했을 때 AN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4일 때 1을 더해서 5를 제곱한 것처럼 얘는 n에서 1을 더한 거에 제곱이 된다. 라고 해서 즉 AN이라는 거는 두 번째 답은 AN이 n 더하기 1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열이라는 거는 뭐다? 함수의 부분, 함수의 일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열은 뭐다? 정의역이
내추럴 넘버, 즉 자연수가 되고 이런 실수항이 바로 공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n, n을 일반적으로 넣었을 때 일반항이 나온다는 관계예요. 함수의 관계. 그러면 얘가 1일 때 2의 제곱, 2일 때 3의 제곱, 3일 때 몰라요, 4일 때 5의 제곱이었죠. 그렇다면 fn은 an인데 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1에다가 1을 더했을 때 2가 돼서 그거의 제곱이니까 n일 때 n에다가 1을 더한 거에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함수의 뜻을 같이 한번 파악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오늘은 조금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깊게 배워볼 건데요.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해보고 그것의 수열들의 합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그 수열, 즉 맨 처음으로서 수의 나열, 규칙성이 있는 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아까 20 이하의 소수라고 했을 때 이런 각각의 나열된 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근데 첫 번째 항기 때문에 제1항, 첫째 항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두 번째 항기 때문에 둘째 항, 제2항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제 n항이 있을 거예요. n번째 온항을 그 수열은 중괄호로 표현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bn, 뭐 이렇게 bn, an, 뭐 cn 이런 식으로 수열들을 다루게 될 건데요. 그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수열의 일반항, 제 n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직접적인 수의 나열을 n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서 2를 대입해보면서 3을 대입해보면서 4를 대입해보면서 찾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았고 반대로 우리가 이런 수들이 나열되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일반항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풀어보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수열의 의미에서 수열은 함수의 일부분이다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정의역이 뭐다? 자연수. 여기 아래 이렇게 오게 하는 첨자의 역할을 한다. 제1항, 제2항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타내서 fn은 an이다라는 대응 관계다라는 함수의 특징을 나타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결론적으로 페이지 123쪽에 등차 수열을 배우게 될 거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페이지 한 123쪽부터 페이지 126쪽을 목표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빠듯할 수가 있는데 미리 한번 읽어온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수업을 듣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중간고사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조금 원했던 점수가 안 나왔더라도 우리 기말고사라는 또 다른 시험이 있다라는 거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번 기회로 더 나의 등급을 열심히 이뤄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이나 승혁쌤에게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등차 수열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